네, 까주대학교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치가 이제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보시면은 네, 내신 등급 70% 컷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어서 수능 최저가 충족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6.3이었다. 네, 충원 인원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경쟁률이 또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따로 없으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지금 막 몇 개 아까 빼고는 반 정도, 50%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과 내신 70% 컷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2등급 때까지 친구들만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전형, 학생부 학종으로 가도 네, 평균이 3점대까지 이제 나온다. 최저가 이제 낮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대학교, 그래서 학종 때 최저가 엄청 낮은 학과들이 있길래, 그러면 뭐 과거나 네, 자사고나 그런 인원이 얼마나 뽑혔는가, 이런 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학종으로 이제 뽑힌 인원이 과학고가 뭐 8명,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30명, 그 다음에 자사고가 76명, 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골고루 흩어져 있으면은 이 그러니까 최저랜다 평균을 낮추는데 일부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인원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인원이 그 정도 된다. 이 친구들이 교과로 쓴 인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종으로 쓴 거를 네, 보면은 최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학교 출신의 친구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외국 국제고도 이제 이쪽 어문 계열에 있는 친구들이 써서 이렇게 최저 등급에서 네, 깎아먹는,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요거는 이제 청담이란다. 첨단 융합 인재 전형. 그래도 여기도 평균이 결국 이때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아주대학교 논술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아주대도 최저가 없어서 경쟁률 이렇게 뜨는데, 근데 인하대도 최저가 없거든요. 인하대. 인하대도 최저가 똑같이 없다. 근데 인하대보다 이제 찍히는 일단 경쟁률이 더 높아요. 근데 인하대도 최저가 없는데 수능 이후에 봐서 이제 실제 경쟁률은 접수된 경쟁률보다 더 훨씬 낮아진다. 그래서 아주대도 일단 물론 경쟁률이 인하대보다 훨씬 높기는 하지만 어, 수능 이후에 보는 시점 때문에, 늦게 보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그래도 이거보다 낮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함께 됩니다. 해봅니다. 네, 뭐 이 뽑는 인원이 네, 한 자릿대로 이제 주로 뽑으니까 네, 우리가 아, 경쟁률 뭐 괜찮네 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뭐 약수령 노수처럼 수능 공부하다가 그 같은 계열로 이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공계열은 수리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해봄직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70% 컷에 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논술 위주 전형을 근데 봤는데 과학고는 2명밖에 없더라고요. 과학고 합격한 게 2024 기준입니다. 2024 기준에서 여기에서 과학고 출신 합격
합격은 2명밖에 없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반고 친구 중에 이제 경기도권에 사는데 아주대학교에 뭐 학종 교과로 넣고 논술도 넣고 이런 거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등급은 4등급부터 5등급까지 뜨기는 떴다. 네. 근데 도전해봄지 등급만 보면 그렇긴 한데 이제 경쟁률이 다른 논술 전형 학교보다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우리가 약수형이랑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리 논술, 인문 논술인데 그러면 조금 결이 다르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하기에는 조금 저는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아주대학교 논술은 사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아주대 논술은 저도 그래서 고려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네, 학교긴 하다. 그 다음에 수능 위주 보면은 우리 백분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백분위 어쨌든 80이라는 거는 우리가 3등급인 거죠. 3등급. 그래서 3등급 컷에 들어오는 우리가 성적을 맞는다면 이제 가나 다군에 따라서 또 과목 반영하는 거에 다르겠지만 네,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과들이 있는 대학교겠다. 그래서 뭐 이제 아주대나 뭐 인하대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 진짜 수리 논술을 준비를 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신이 정말 낮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맨날 인하대학교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100점 만점이 아니라 평균 점수 컷이 낮은 학과를 노려서 수리 논술 준비하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리 논술을 준비한다라는 건 그래도 수능 때까지 수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리 점수를 조심스럽게 3까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수리랑 영어 정도까지는 공부해서 2, 3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3등급 때 과목들을 만들어서 도전을 내 정시 때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학교에 우리가 3등급 라인 대학교들이 꽤 있다.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수원수투 되어 있는 정도라든지 내신 정도라든지 네, 어느 지역까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어디 학교까지를 만족을 하는지에 따라서 지원 전략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신 입시 네, 계획, 전략들을 짜셔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현역 분들은 정시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하니까 네, 그래도 정시 때 우리가 이런 결과값을 가지면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공과대학 이제 입시 결과 학과마다 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학과마다도 자세하게 아주대학교는 나와 있기 때문에 학과마다 내가 특정 학과 생각한 학과들을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네, 자료가 그 이번에 올라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그동안의 네, 경쟁률이라든지 등급의 추이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네, 그런 것들도 꼭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교니까 이제 살펴본 건데 논술 전형이 있지만 4등급도 합격하고 5등급도 합격했지만 경쟁률이 다른 인문 수리 논술 학교들보다 높고 상대적으로 높고 충원율도 뭐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맨날 상담하자고 하는 4에서 6등급 친구분들에게 쓰라고 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에서 6등급이신 분들은 아주대학교는 조금 논술 전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노내로 생각을 하고 다른 학교들을 좀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저가 없는 게 매력적이긴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경기도권에서 아주대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아주대를 1순위로 해서 마지막 도전을 불태울 수도 있기도 하겠죠. 이제 저는 이제 인천에서 이제 인하대 근처에서 인하대를 1순위로 생각하는 인천 친구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저의 관점도 자꾸 인하대를 좀 더 보게 되고 인하대가 경쟁률이라든지 뭐 실제 경쟁률 나와 있는 자료도 그렇고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 마음속 1순위가 아주대다라고 하면은 도전해볼 수도 있겠죠. 네, 사회적 등급 친구들 어쨌든 합격 논술 비중이 높으니까 논술로 합격한 등급 컷이 나와 있으니 네,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의 논술 전형에 비해 도전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6은 여기 이번에 없잖아요. 근데 당국대 같은 경우에 6이 뜨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네,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4년제에서 논술 전형에서 5, 6이 몇 개 학과가 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네, 더 먼저 고려해야 될 전략적인 선택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논술 전형에 그 과고 출신들이 인원이 뭐 2명밖에 24년도 기준으로 없었고 자사고 14명이었고 하니까 그런 거 치면 일반고 친구들끼리의 대부분 경쟁이니까 수도권에 있는 일반고 친구들의 네, 수리 논술 대결이니까 내가 수학에 진짜 자신 있다, 찐 자신 있다. 그러면은 뭐 고려를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릴 수 있는 그런 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계 계열이 많으니까 수리 논술이고 2개 문항이고 네, 시험 시간은 120분 동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문계열도 있어요. 인문계열 학과도 있는데 인문계열 학과도 2문항이고 네, 800자 내외로 2개 적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날짜가 11월 29, 30 요때 이제 과마다 다르게 보는데 요때 보기 때문에 수능 이후니까 네, 수능 때까지 마음 잡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부해서 오지 않는 인하대처럼 수능 이후에 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결국 안 했어서 안 오거나 다른 데 안적으로 쓴 학교를 그냥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준비를 안 하거나 하는 형태로 네, 실제 경쟁률은 그래도 요거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본 수치 자체가 경쟁률이 계속 높았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은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긴 좀 어려운 학교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수능까지도 고려한 입시 전략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수시카드로는 네, 지금 내신으로 쓸 수 없는 상위 학교 쓰는 전략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주대 가깝다. 그렇다면 뭐 고려할 수도 있는 수시카드가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주말 동안에 이제 또 상담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네, 또 추가적으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은 같이 제가 지금 주말마다 5시 30분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부모님만 온 학생만 이렇게 오는 거 말고 같이 방문을 하시는 거를 네, 그래야지 같이 방문을 해야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도 들어보고 논술이든 뭐든 이제 살펴보고 같이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가족들끼리 스케줄 시간 방문하는 거 협의를 하신 이후에 언제 혹시 날짜에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안 하고 주말에만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네, 날짜 보시고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최대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네, 심심했을 때마다 네, 학교 자료들 꼭 찾아보시고 해서 잘 준비하시는 올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